근데 우리 이제 법관들이나 법률가들이 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임 회피할 때 그거 봐 그냥 법전에 문구에 없잖아.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그겁니다. 예. 이진숙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방통위법에 의사종족수가 없잖아. 근데 방통위라고 하는 방통위법을 기본적으로 제정한 취지, 왜 위원회 형태로 만들었는지, 그렇게 하고 그 안에서 네. 왜 3명 이상이 통상적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 결국은 책임 회피할 때는 그래도 의사종족수라는 게 법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결국 2명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2명 중에 1명이라도 동의하면 되는 거잖아. 뭐 이런 식의 논리로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설명하지 못한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과반수에 대해서 해석을 못 해요. 네. 2명이 어떻게 과반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렇죠, 일들을 그렇죠. 갖다가 지들이 집으로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걸 기각시키는 논리로 그걸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법꾸라지들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또 하나가 요번에 법원이 그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다 발부해가지고 국방부 그렇죠. 조사본부 다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기소한 이후에 들어온 증거 가지고 재판할 때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네. 기소한 내용만 해야 되니까 그거는 압수수색 해가지고 증거를 갖다 확보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보완 수사는 못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 법관 한 명 한 명이 예를 들어 뭐 헌법기관이라고 하니까 때문에, 제가 할 얘기는 네.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장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때는 그래 너네 증거 확인해 와가지고 더 증거를 예를 들면 더 확보해 이렇게 얘기해놓고 한쪽에서는 야 뭔 소리야 너네도 수사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네도 빨리 그냥 기소해라고 얘기하는 이 사태 그다음에 최상목은 지체 없이 상설특검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지체가 많이 돼가지고 안 되는 그러니까 네. 이것들이 법을 배웠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작태를 보면 완전 비상식 반상식적이고 인간 같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포스러운 거예요. 많은 일반 국민들의 맞아요. 입장에서는 예. 상식적이라면 저걸 왜 검사장회를 열어야 돼? 그 검사장이 뭘 알아? 수사한다면 다 따로따로 있으면 그 수사관들 불러 모아서 검찰총장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검사장들 다 전국에서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사 내용 잘 모르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수사 내용 다 돌린 것도 아닐 텐데 실제로는. 네. 전 그런 행태를 보면서 야 저것들은 국민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무서워하는구나 여전히. 또 그런 느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이의제기 절차가 있고 삼심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모든 법관들이 각각이 하나의 법원이지만 이 사람들이 판단할 때 자기의 지향이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오류든 편향이든 아니면은 뭔가 유죄 심증이든 뭔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봐라.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들이대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법관들이 다 발부했던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이런 것도 다 법관들이 판단해서 했다고 존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부정할 거 있으면 다 부정해버리고 유리한 것만 자기들이 채택해서 가지고 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감당해야 될 몫이고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헌법상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초유의 내란 사태가 벌어지고 보니까 그 법안에 허점들이 되게 많고 판사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다른 판단을 했을 때 어떤 혼란이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진짜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있잖아요. 참 저도 법학을 전공했지만 법기술자들이요 항상 쓰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진짜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원래 상습특검 임명하는 거 있잖아요. 네. 임명하는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임명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체 없이 임명한다 돼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그렇죠. 아니지. 지체 없이 한다라는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해야만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유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법 공부했는데 재형 법정주의의 4대 원칙 중 하나가 확장해서 금지의 원칙 아니냐. 해야만 한다 해야지. 그 한다 돼 있으면 이건 언젠가나 하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참 이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들의 안 좋은 거죠. 요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보강 수사에 대해서 명문상의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지체 없이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를 공수처로부터 받은 중앙지검 검사는 신속하게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보강 수사를 하고 안 하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야만이 있으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해야만 한다로 나오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상설특검을 임명해야 되고 이거는 보강 수사 후
신속하게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보강 수사후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을 나누는 거예요. 법꾸라지처럼 예. 말씀, 법기수처럼 여기 나온 게 그거예요. 검사는 처장에게 공수처장이겠죠. 예.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통보 신속하게니까 지체 없이보다 훨씬 더 긴 거 아니에요? 길죠. 지체 없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김 박사님 거기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이 지금 서울중앙법원 파송하는 것은 거기에 보강 수사를 할 수 있다 없다가 규정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법을 갖다가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게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처법상으로 아니 구속기간도 연장하지 말죠. 뭐 구속기간 뭐로 연장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근데 말입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왜 그럼 그렇게 했어? 근데 말입니다. 재밌는 거는 그 요번에 원래 이제 그 영장 전담 판사가 했고 당지 판사가 했죠. 서울중앙에서 그죠. 원래 한 개 지방 법원에서는 동일체가 나와요. 동일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법원장이 있는데 이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이 사람 요번에 큰 실수했어요. 왜 실수했냐? 각급 법원이 가능하면 통일을 그 사건에 대한 통일을 유지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야 우리 형벌을 받는 사람도 아니면 뭐 법의 판단을 받는 국민들도 법은 공평하다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통합적으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게 대법원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우리가 만든 걸 판례라 그래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법원 행정처장님이 대법원의 그 입이거든요. 법원 행정처장님이 그랬어요. 체포영장, 구속영장 전부 다 정당하게 발부되었다라고 했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딱 했는데 여기 이상하게 반대를 해버렸어요. 참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 법원 행정처에서 인사할 때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제 두고두고 이제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결국 이제 검찰이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좀 구속 영장 기한이 연장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풀어주거나 기소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잖아요, 선택지가. 그렇죠. 근데 지금 풀어주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고 국민 저항에 붙으실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그냥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소해서 재판으로 가면 아마 윤석열 쪽에서는 끊임없이 그 부분을 공격하고 파고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조사 한 번 안 하고 그냥 기소할 수가 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가 안 갔잖아요. 조사를 아마 그렇게 하면요 재판장이 조사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마 아무리 우익 따짐으로 우겨도 그러지는 안 할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공수처의 수사 있지 않습니까? 수사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독과수 이론. 동나무에서 열리는 독수독과 이론을 해가지고 그걸로 아마 절차법 위반을 해갖고 증거 채택을 못하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로는 재판 그 당이 정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사건은 서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추후 송부라는 게 있거든요. 공소 제기를 하고 준비기일에 송부를 하고 또 재판이 한참 지낸데도 송부를 합니다. 단지 이제 그 우리 시청자들이 약간 이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은 이렇게 저렇게 규정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안 하는, 왜냐하면은 공소 제기하다가 재판이 시작되면 공판 중심주의거든요. 모든 건 재판정 내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안 하는 게 그건 그 통상적인 업무예죠. 근데 꼭 필요할 경우는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뭐 어차피 이제 공소 제기를 했다고 해도 공소장 변경은 가능하잖아요. 그 사이에 수사를 계속해가지고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이제 가끔 공소장 변경하면 난리 칠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니들이 뭔데 공소장을 변경해? 예를 들니까 수사권도 없는 것들이 수사하더니 이제는 공소장도 변경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자기들 맨날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법을 엉터진다고 얘기했던 건데 맞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윤석열과 김영현은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는 느낌들을 그냥 우리가 일반인이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구속돼 있는 상황에도 둘 다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만큼의 케미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받고 하는 방식을 보면 저것들이 따로 만났나라고 느낄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누군가 하나를 불구속을 해서 밖으로 나오는데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과 정해졌지만 대통령직을 가지고 있다면 엄청난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죠. 벌어지겠죠. 그리고 그 검찰 특수본이 조사한 내용이 그래요. 김영현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계엄은 대통령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
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근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소위 윤이 계엄 관련 공부를 했다. 계엄 요건도 확인해서 알고 있었다. 윤이 윤석열을 얘기합니다. 계엄 법령을 다 찾아봤기 때문에 법무 검토가 됐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다 검사가 다 쏟아낸 내용들이에요. 근데 김용현만 얘기했겠습니까? 박한수 아까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 다 얘기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차고 넘쳐요, 제가 볼 때는. 공소장의 내용으로 좀 차고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10일 동안 나오지도 않을 무슨 무슨 애인도 아니고 애정 어리게 부를 이유도 없는 자들이면 저는 오늘이라도 빨리 공소장 얼마나 큰 인력들 가지고 있습니까? 공수처에 비하면 엄청난 그렇죠. 인력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대규모로 와서 현직 대통령 어떤 기소 여부의 문제니까 그럼 와서 그걸 빨리 끝내게 해서 공소를 일단 유지하고 구속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보강한 다음에 공소장을 변경해도 되는 문제이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저런 짓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시선으로 쳐다보는 거, 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 근데 하나 궁금한 네. 거는요. 이제 뭐 계속 이제 얘기들 하고 있지만 예.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이 계속 주장하는 게 예. 그 체포적부심 냈을 때 그 기한 예. 산정하는 거, 그 예. 시간으로 따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통상 어떻게 합니까? 원래 날짜로 따진다고 지금 원래 얘기를 하고 있는 형사소송부장이 거잖아요. 일수로 계산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일수로 계산한다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일수로 계산한 시간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간으로 계산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형사소송부의 대근간 원칙에서 기일 있지 않습니까? 기일은 네. 일수로 계산합니다. 아.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체포 적부심 그다음에 구속 적부심의 시간은 그 소요된 시간은 구속 기한에서 제외한다 돼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시간으로 해야 되는지 기일로 해야 되는지 명시가 안 돼 있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시오. 형사소송의 대원칙에서 기일의 각종 기일의 계산은 일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딱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하면 안 되고요. 그 어거지에 불과하다. 네, 어거지고요. 네. 제가 보기로는 그 공소장 변경은 어차피 재판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공소장 변경보다는 제가 보기로는 기록 목록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기록을 쭉 편철을 할 때 혐의별로 갑제 1호, 갑제 2호, 갑제 3호 쫙 배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장이 따라락 보면 보기 쉽게 네. 배열을 하는데 이런 어떤 기록 목록 배열상이나 이런 게 조금 변경은 가져올 거예요. 가져오는데 그 문제는 제가 보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네. 말씀드리는데 그 윤 대통령은 선택적 기억을 잘하는 것 같고 선택적 기억 가물가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날 저는 좀 화가 난다기보다도 패닉으로 되는 게 그날 언제 나와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이 어떤 한 장면이 있다고 오버랩 되더라고요. 혹시 옛날에 군단위 시에 가면 시골 장터라는 거 가죠. 가보셨어요? 네. 시골 장터 가면은 재밌는 구경거리 하나 있어요. 왜 그 엿장수 파는 사람이 엿장수가 나오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예, 그러면은 거기 엿장수에 누가 등장합니까? 품바 타령할 때 2명이 등장합니다. 그럼 가위 막 치면서 품바 타령 2명이 하죠. 무슨 헌법재판소에서 둘이서 품바 타령하는 것 같아요. 좀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거. 말도 안 되는 무슨 아니 바보도 아니고 참 제가 진짜 누구 별명 이야기 안 하는데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왜 웃습니까? 자기도 껴면저리고 웃는 거예요. 그게 좀 그래도 자기 스스로 현재 대통령이라 그러잖아요. 대통령이라 그랬으면은 좀 머리를 저렇게 해고 나봐야 대통령이 아니고요. 재판정에서도 정말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자기의 어떤 권위를 유지하는 게 그게 대통령이지 머리만 저렇게 하고 나면 대통령입니까? 그럼 저 다음부터 내일부터는 저 머리로 하고 나올게요. 스피스 나올 때요. 언젠가는 저 머리 다 흩어진 거 허연 머리 보여줄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냥 국민들 앞에 구경은 그렇게 될 못했어요. 거고요. 담을 넘어갔으니까 봉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진짜 국민을 뭐로 생각하지? 진짜? 저들은 개 돼지로 생각하는 건가?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입만 네. 맞추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예.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해요. 그렇죠. 엉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딱 진짜 엉터리 얘기했다는 것도 하나 지적할까요? 비상계엄이 그렇게 오래 끌지는 않을 줄 알았다. 뭐 이, 삼 몇 일 시간 갔다 내에 나는 이미 해제할 거 생각하고 비상계엄했다 그랬죠. 자, 영장 없이 군인이 사람을 체포하려면은 비상계엄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계속 돼야 되죠. 그렇죠. 아니 정보사에서 선관위원장하고 선관위 직원 잡아다가 고문하려고 두건, 야구방망이, 그다음에 절단기. 닛바, 그다음 손절단기, 노건, 그다음에 몇 케이블타에 갖다 놓고 한 것은 그럼 그건 왜 준비했습니까? 계엄이 금방 해제될 줄 알았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잠깐 겁주려고 그랬다잖아요. 겁주려고. 아니, 국민들 겁주려는데 상대로 해서 시간 걸리죠. 아니 국민들 상대로 해서 잠깐 겁주고 뭐 자기들 표현대로 계몽령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아니, 무슨 만화 애니메이션 제목도 아니고 무슨 계몽령이에요. 계몽령. 지금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그 교육 수준, 학력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무슨 계몽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 계엄 선포해 가지고 나라 경제 쑥대밭으로 만듭니까?